세상에는 단 두 가지의 법칙만이 존재한다. 첫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 둘째, 첫 번째 법칙을 절대로 잊지 말 것. 듀크 엘링턴. 안녕하세요. 빅시 스튜디오의 비키입니다. 영하의 기온으로 뚝 떨어진 늦가을. 올해도 어느덧 마무리가 가까워졌네요. 새해에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여러분께 미래의 자신을 결국 원하는 만큼 변화시킬 습관을 쉽게 들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자신을 변화시킬 성장의 도구로서 일반적인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 사실 하나는 알고 있죠. 우리 안에는 나쁜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습관은 여러분을 진정한 변화로 이끌어줄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습관은 여러분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도록 돕고 정한 목표, 다이어트를 성공하게 하는 도구인데요. 원하는 습관이 반복될수록 그 습관에 어울리는 정체성도 훨씬 더 강화되고 단단해집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OX, 했느냐 안 했느냐의 단순한 체크,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루틴으로 가기까지 버티는 시간이 필요해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며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되고 에너지를 막 쓰지 않아도 내 무의식으로 루틴한 자동 상태가 되는 게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은 습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루 중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동이 습관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루틴화가 여러분이 미처 인식하지도 못하는 순간에도 그냥 저절로 되는 수준으로 되려면 당연히 그렇게 만들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인되기 전까지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내 에너지를 계속 써가면서 아차하면 까먹으니까 일부러 신경을 바짝 써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귀찮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습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무작정 그냥 덤벼들면 보통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꼭 필요한 몇 개의 핵심 습관이 이미 루틴화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루틴화된 습관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다이어트 성공과 목표 도달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인생은 생각만큼 바뀝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는 진짜 보통 생각 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대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변화하고 성장해서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이제부터 그러면 안 돼요. 습관적인 첫 생각에서 멈춰서 인식하고 두 번째 원하는 생각으로 끌고 가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반복되었을 때 드디어 각인이 되고 루틴화가 되는 거거든요. 습관이 되면 우리는 누가 지적하지 않는 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서 항상 혼자 대화를 독식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을 기빨리게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런 자신을 모르거나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습관이 있는데 자신은 그걸 모릅니다. 여기서 나쁜 습관을 인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나쁜 습관이 뭔지 알았다 해도 이걸 버리고 싶어도 결국 버리지 못하는 경험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것. 매일 야식을 먹으면 바로 이어서 잠을 자고 이것도 경험해 보셔서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다이어트 상담을 하며 늘상 목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유명한 너 자신을 알라는 아는 것도 어렵지만 안다고 해도 바꾸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 나쁜 습관들은 슬금슬금 되살아나 계속 반복될까요? 반복되니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포기해버립니다. 저도 그런 유혹에 굴복해 버릴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뚱뚱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맛있는 거 실컷 먹자. 내일의 일은 내일의 내가 어떻게든 하겠지 뭐. 여러분, 이게 바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반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우리 대부분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아침에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듬뿍 마시고, 점심에는 식사 후 디저트를 먹고, 밤에는 맥주 한 잔, 들이키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도 새해가 되면 막연히 살을 빼겠다고 합니다. 매일 쌓아가는 자신의 정체성은 정작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 맥주 없이 못 사는 사람, 식사 때 홀짝홀짝 반주하는 사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매일 디저트 먹고 술 마시는 이런 분들도 그걸 꼭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도 날씬하게 자기관리 잘하고 싶어요.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 멋지게 즐겁게 살고 싶어요. 나도 뭘 배우는 사람, 자기계발하고 운동하고 싶어요 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정체성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는 습관이 아니라면 그 습관은 나쁜 겁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뭘 새로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재 습관부터 먼저 파악하세요. 자신의 메타인지를 높여야 합니다. 세련된 멋진 냉장고가 들어오려면 기존의 낡은 냉장고를 빼고 자리를 비우고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새로 채우기 위해 버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냉장고를 비우면 팬트리의 음식도 같이 정리하면서 자신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신의 일상을 어떤 음식으로 채우고 있는지, 날씬한 몸을 원한다면 살이 찌지 않을 음식들이 주로 있어야겠죠. 막상 살펴보면 초콜릿, 과자, 군것질거리, 술안주, 맥주캔, 와인병 여기저기 가득. 분명히 살 뺀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음식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 건지 아마 놀라실 겁니다. 네, 여러분은 건강한 삶을 꿈꾸면서도 몇 년째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세요. 마치 내 일이 아닌 제3자가 되어 누군가의 그런 행동을 관찰한다는 기분으로 말이죠. 폭식을 자주 한다면 다만 섭취해야 할 칼로리 이상을 먹어치웠다는 사실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너무 자기 비하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음식 조절을 못하는 분들은 감정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냥 실행하려면 감정을 빼셔야 해요.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 많이 하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우리는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의식에 너무 감정을 많이 쓰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니 그냥 타인을 바라보듯 현상을 파악하는 거죠. 또 다른 나를 제3자의 행동을 보는 관점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런 나 자신을 관찰하는 또 다른 남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상 전문가로 유명한 영적인 그룹 마이클 싱어인데요. 마이클 싱어는 그의 책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서 침묵이 싫어 떠들어대는 자신을 인식한 젊은 시절의 그 순간을 아주 강력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다른 나,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라는 존재의 정신, 영역의 발견에서 출발해서 깊은 명상에 이르게 되었죠. 이렇게 자신의 문제점을 바라보다가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면 몇 가지 노력을 추가해야 바뀝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매년 초 다이어트, 영어 정복, 유튜버 되기 등의 계획을 세우지만 늦어도 반년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목표를 잊어버립니다. 저는 정한 목표를 붙여두고 소리내어 읽고 핸드폰 젤리 케이스 안에 넣어서 갖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제가 원하는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문장을 3개씩 10번 100일간 쓰기도 했습니다. 정한 목표에 어울리는 정체성에 대한 문장으로 3개를 만들어서 그걸 노트 한 페이지에 맞춰서 10번씩 썼거든요. 중간에 못 쓰고 지나간 날들도 많아서 100번째 쓰기까지 거의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 소리내어 읽고 손으로 쓰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억하세요.
열악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니 쓰레기 같은 환경에서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한 명은 꼭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웃집 할머니일 수도 있고 고모나 이모,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기 암시, 타인 암시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듣게 되니까 부정적인 말을 정말 조심해야 해요. 습관적으로 짜증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별일이 아닌데도 짜증나라고 말하는 순간 진심으로 짜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끄는 겁니다. 부정적인 필터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대가 없으니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죠. 무의식적인 나쁜 습관을 반복하는 자신에게 이걸 그만하고 다르게 해보라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모든 행동들은 완전히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각자의 행동은 그 다음 행동을 부르는 신호가 됩니다. 다이어트 상담 중 식단 일기를 점검하다 보면 한 번 저녁에 술 마시고 무너졌을 뿐인데 연이어 다음 날까지 줄줄이 무너지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누구나 한 번은 무너질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이 훈련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한 번 무너졌을 때 에라 모르겠다가 아닌 다시 얼른 정비해서 줄줄이 망치는 걸 계속 반복하면서 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이미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 방법으로 평생 관리가 가능할 뿐입니다. 중독적 습관으로 가끔 무너져도 자신을 격려하면서 바로 다시 시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나쁜 습관이 먼저 관리되지 않으면 좋은 습관을 새롭게 들여놓는 건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습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여기서 잠깐 선택의 올바른 정의를 하고 넘어갈게요. 한근태 저자의 고수와의 대화 생산성을 말하다 책에서 보면 선택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선택이라고 하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결정해서 여유를 얻으면 그걸로 정말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일들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집중 관리할 나쁜 습관을 먼저 정하고 꼭 추가하고 싶은 좋은 습관을 중단 없이 꾸준히 만들어가는 게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살찌면서 건강을 해치는 습관으로 먹고 바로 잠들기가 있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소화가 안 돼서 식사하고 적어도 5시간이 지나서 잠들어야 하는데 항상 너무 늦은 저녁 식사를 하거나 야식의 유혹에 매번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뇌는 양질의 수면을 필요로 하니까 야식을 수면으로 대체하면 아주 좋습니다. 원래 그 시간에는 배가 고파요. 일찍 잠들고 살도 잘 빠지니까 10시 전후로는 잠자리에 들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12시를 마지노로 생각하세요. 이미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다면 더욱 신경 써야죠. 위를 완전히 비우고 물까지 약간 마셔서 깨끗한 상태로 잠드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음식의 종류에 따라 소화되는 정도가 다르니 자신의 몸을 관찰해서 시간을 조율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행동이 많아질수록 좋은 습관의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좋은 습관들이 모여서 좋은 인생을 만들어요. 각자의 행동들이 습관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좋은 습관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운동이죠. 이렇게 건강에 도움되는 중요한 습관인 운동은 습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구자인 샤피로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좀 더 쉽게 습관이 되는 행동이 있고 운동처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습관도 있다. 운동이 습관이 되려면 확실히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로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제클린 마어 운동 조교수는 일반적으로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3주가 걸리는데
운동 습관은 대부분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연구에 여러분이 헬스장 가는 운동 습관을 만드는 데는 자그마치 평균 6개월이 걸리네요. 물론 개인의 취향 차이가 있겠죠. 원래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조금 더 쉽게 좋은 운동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처럼 평소 운동을 싫어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6개월 이상 운동센터에 가야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의식을 지배하는 습관의 힘은 꾸준히 해야 만들어져요. 꾸준히 오랜 시간 반복했기 때문에 무의식의 영역인 습관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반년 이상 노력해야 한다니 운동 습관 만들기는 정말 쉽지 않고 꽤 오래 반복하면서 버텨야 하네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유명하지만 시간보다 매일의 반복이 훨씬 중요하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경험의 반복, 운동하는 횟수가 반복될 때 비로소 성과가 나는 걸 저는 현장에서 임상으로 매일 목격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주 몇 회보다 매일매일이 가장 큰 성과가 납니다. 환경을 설정해야만 돌발 상황이 생겨도 주 4회 이상 운동할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운동하는 곳에 방문하는 주기가 짧을수록 꾸준히 운동할 가능성이 높고 뜸할수록 운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 빅식센터는 주 2회와 매일의 운동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처음 운동을 시작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쯤 지나면 슬금슬금 느슨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적어도 운동을 시작할 만큼의 관리에 대한 동기가 있었지만 작심삼일이 되곤 하죠. 여러분, 시작도 어렵고 꾸준함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살 빼고 나서 요요 관리가 힘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하루 무너진 날이 이틀이 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줄줄이 무너지거든요. 습관이 하루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마지노를 정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면 운동하러 갔다가 인사만 하고 돌아오세요. 인터벌 타바타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쉬엄쉬엄 넘기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신경 써야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습관으로 드디어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되지 않아 주 2회 세팅하셨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걸 지켜내세요.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초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도움이 되는 중요한 습관인 운동. 결국 만들어내려면 시간과 장소, 자세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 환경을 자세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꾸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키려고 신경을 쓰는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네, 여러분,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나요? 사실 사람이 목표가 있다고 해도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면 순간순간 목표에 반대되는 작은 예외들을 허용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당연하게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바라는 날씬하고 건강한 정체성에서 또 멀어지는 거예요. 매일 아침 새롭게 마인드를 잡아야 하는 이유랍니다. 다만 여러분의 지금 목표가 나 몸매 관리 진짜 열심히 해서 날씬한 허리를 가질 거야. 이제 음식 좀 건강하게 먹어야지. 나도 자기 개발하고 책 읽을 거야. 정도의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시간과 장소도 없는 문장이라면 솔직히 이거 잘 안 지켜지실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는지 고민하고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의 의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막연한 생각이라도 있어야 하긴 하지만 결국 실행해서 현실로 드러나게 하려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을 환경을 계속 제공해야 하거든요. 가느다란 실이라도 잡고 가다가 동아줄로 갈아탈 때까지 끈질기게 버텨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속에 내면의 동기가 솟아오를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타인민망 재다가 포기하는 단계를 무조건 겪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기로 했다면 일단 책을 한 권이라도 사고 식탁이나 소파 테이블 위에 늘 가까이 두고 보면서 책 날개라도 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죠. 이런 작은 노력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다가 흐지부지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하면 그러면서 우리는 또 내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다가 내가 또 그렇지 뭐라고 포기하잖아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시간과 장소까지 분명히 해주시고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세부적인 상황에까지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고 정말 애는 쓰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로 그게 뭐든 처음에는 손으로 써보라고 강조합니다. 식단 일기를 쓰거나 운동 일지를 쓰거나 폼 메모장도 좋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날씬하고 건강하고 매력 있는 삶,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책은 무엇을 읽었는지 짧은 기록을 남겨보세요. 손으로 써야 바뀝니다. 실행, 피드백, 반복, 아날로그로 직접 쓰며 매일 스스로를 피드백해야 변할 수 있거든요. 피드백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방법이 겹겹이 쌓여야 하고요. 간단한 메모라도 제발 끄적이세요. 적어도 자신만의 아날로그 다이어리, 온라인 다이어리가 꼭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습관이 가져다줄 진정한 변화 습관은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며 일희일비하지 않고 멘탈이 강해지는 것. 그런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거죠. 하기 싫다는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생각을 단순하게 감정을 빼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런 연습이 마인드가 강해지는 길입니다. 일상의 여러 스트레스로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지 않을 때도 계획한 것을 해낼 수 있을 때 어느덧 성과는 성큼 바로 앞에 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그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유지하는 일을 해내고 있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저항을 잠재우는 다양한 훈련이 기반이 되어줄 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점점 쉬워질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잖아요. 습관이 그 정체성을 만드는데 정말 엄청난 힘으로 도와준 거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좋은 습관들이 계속 쌓이면 이게 나중에는 거대한 큰 습관들이 될 테고요. 결국에는 좋은 사람, 좋은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건강하고 날씬한 정체성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습관 만들기를 너무 어렵게 지독하게 하면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 회식에 가면서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일에 집중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욕을 먹더라도 잘라낼 수 있는 약속들은 취소하고 폰은 꺼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여러분이 꼭 참석해야 하는 연말 회식이라면 음식은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티 안 나게 섭취하면서 금주하세요. 잔에 물을 많이 타서 여러분이 분위기 망치지 않게 티 안 나게 조절하는 센스를 발휘하면 됩니다. 자신을 자꾸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런 결단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정의한 자신의 정체성에서 나오겠죠.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고 좋은 습관의 힘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까이 하는 생각 있는 행동이 쌓여갈 때 목표를 이루고 드디어 인생은 변화하고 성장할 거예요. 현재 나쁜 습관으로 계속 살이 찌고 있다면 중요한 행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딱 맞는 환경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험상 현재의 모든 실행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잠재의식의 정체성까지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일은 더욱 어려워지겠죠. 그러니 건강하고 날씬한 정체성이 확고하게 심어지면 적어도 현재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금방 포기하게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매일의 노력에서 하는 시각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신의 날씬하고 건강한 모습을 생생하게 기분 좋은 느낌과 함께 잠재의식, 무의식 깊이 넣어주는 중단 없는 노력이 따라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원래 정체성과 충돌할 때 편안하게 조율할 수 있는 그 어떤 평화의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내면의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세상에는 단 두 가지의 법칙만이 존재한다고 듀크 앨링턴은 말합니다. 첫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 둘째, 첫 번째 법칙을 절대로 잊지 말 것. 여러분이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목표를 이루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건강과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지금까지 빅시비키였습니다.